네, 화요일에 함께하는 현장 엑스레이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해 드릴 텐데요. UNS 하우징의 유재성 대표님 나와 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 말씀 전해 주시죠. 네, 지금 부동산 시장을 좀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하자면 야, 정말 혼조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뭐 정부와 시장의 힘겨루기도 지금 뭐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사실 이제 정치권 안에서도 뭐 청와대는 뭐 청와대 쪽에서 그렇죠. 뭐 최근에 이제 또 정무수석이 뭐 주택거래 허가제까지 또 얘기를 해서 또 많은 또 뭐 이렇게 논란이 된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여기에다가 지금 뭐 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총선 공약으로 그 재건축 규제를 또 완화를 하겠다, 아니면 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를 하겠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 여당하고 또 이제 뭐 거대 야당하고 이런 쪽에 지금 주택 정책들도 거의 또 이렇게 상반되게 지금 가고 있는, 자, 그러니까 정부와 시장 또 뭐 정치권 안에서도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혼조세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혼조세 안에서도 어떻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상황별로 성공 투자를 할 수 있을지 그 전략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 12.16 부동산 대책 영향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지역별로도 좀 상황이 다르기도 하고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대표님, 이 혼조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좀 타개를 해나갈지 강의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뭐 갈팡질팡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너무 뭐 사실 대책도 많이 나왔고, 자, 그런데 뭐 나가보면 뭐 떨어진다는 사람, 올라간다는 사람, 또 뭐 지역별로도 떨어지는데 올라가는데 막 이래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다. 물론 이제 또 설 이후에 이제 또 시장들이 또 뭐 이제 상반기에 어떤 그 좀 가늠자 역할을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제가 한마디로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와 시장의 힘겨루기 속에서 관망세, 그러니까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그 싸움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 전략을 짜서 언제 팔아야 될지, 또 뭐 그걸 팔아서 또 뭐 더 상향으로 갈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계속 관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매수인들 같은 경우에도 매수 전략을 지금 짜야 되는데 이게 시장이 어디로 갈지를 이제 모르다 보니까 결국은 매도인과 매수자 모두가 지금 뭐 관망을 하고 있는 이런 지금 상황이다. 자, 특히나 지금 정부와 시장의 이제 힘겨루기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일단 정부 쪽에서 바라보는 지금 12.16 대책에 대한 시각 같은 경우에는 대책 효과가 크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대책이 서서히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시장이 안정화되고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자, 시장 쪽에서는 아니다. 지금 일부 지금 강남권 그것도 재건축 쪽만 일부 지금 하락 뭐 이제 좀 조정을 보이고 있지, 그 폭 자체도 지금 크지 않은 데다가 결국 지금 풍선 효과가 오히려 더 크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규제를 좀 덜 받는 9억 원 이하의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뭐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쪽에 이제 뭐 수도권 쪽이라든지 아니면 지방 광역시들, 이런 쪽에 오히려 풍선 효과가 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런 대책에 대한 효과와도 많이 상반되는데 가장 상반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늘 이 뭐 싸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부 쪽에서는 계속 얘기하는 게 공급은 늘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아니다, 시장에 나가서 막상 내가 뭐 좋은 매물을 좀 찾으려고 가봤더니 매물이 없더라, 매물 잠김 현상이 굉장히 심하더라, 지금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습니다. 자, 특히나 지금 뭐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지금 2018년부터 해서 이제 2025년까지 해서 사실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 이상이 뭐 우리가 뭐 새 아파트다 그러면 70% 이상이 이제 정비 사업 물량이라고 하죠. 재건축과 재개발이라는
정비 사업 물량으로 보통 공급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2018년에서 2025년까지 이 한 8년 정도에 지금 대충 뭐 계산되는 양이 약 한 34만 가구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2027년이 되면 앞으로 이제 6년 후 2026년이 되면 뚝 떨어진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로 떨어지냐면 거의 4만 가구 정도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거의 한 85% 이상이 갑자기 뚝 떨어지죠. 그러니까 34만 가구에서 5만 가구 정도로 뚝 떨어지니까 거의 7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이제 남지 않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떨지 몰라도 지금도 뭐 매물 잠김 때문에 이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훨씬 더 그렇죠. 이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이 매물 부족에 대한 것들이. 특히나 이제 서울 중심권 안에서 그렇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정부 쪽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지금 특히나 이제 김현미 장관 얘기하는 게 이번에 양도세 중과 그 배제를 받을 수 있는 그렇죠. 6월 말까지 해서 뭐 10년 동안 가지고 계셨던 분들 이 집이 약 한 12만 8천 가구 정도 된다. 자, 그렇다면 올 6월 말까지 해서 12만 8천 가구 중에서 많은 물량이 쏟아질 거기 때문에 기다리면 급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정부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학습 효과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뭐 매물이 이제 나올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계속 버티는 소위 말하는 매물 잠김 현상이 더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대로 가다 보면 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살려면 지금이 가장 쌀 때다. 또 뭐 이렇게 지금 또 보는 시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전부 다 상반된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또 하나가 신축하고 재건축 쪽이 시장만 보자면 그렇습니다. 신축하고 재건축 시장이 좀 다른 또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또 고가 쪽하고 중저가 쪽이 또 가격에 따라서 이렇게 그러니까 신축이냐 재건축이냐 또 고가냐 중저가이냐 또 여기에도 혼조세가 있습니다. 이 시장 안에서도요. 자, 강남권 재건축은 어쨌든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자, 그렇지만 신축하고 비강남권 같은 경우엔 계속 상승세가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더더구나 지금 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 몸값이 비쌀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뭐 그 1년 동안 입주 1년 정도 된 것들을 봤더니 분양가 대비 매매가가 무려 3억 7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평균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5%가 올랐다는 건 거의 50% 정도가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억짜리가 뭐 거의 14억 5천이 되는 그러니까 15억 가까이 되는 1년 만에 그러니까 입주 시점 그 안에 그러니까 지금 뭐 새 아파트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역별로 좀 구체적으로 봤더니요. 지금 구로라든지 강동 같은 이런 쪽들 노원, 금천, 도봉, 서대문, 마포, 양천 이런 쪽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일단 뭐 구로나 노원이나 도봉이나 이런 쪽은 아무래도 중저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강동 쪽 새 아파트 많습니다. 그렇죠. 서대문이라든지 마포 그러니까 서대문 쪽에 부가연유타운 지금 마포 쪽에 아연유타운 뭐 이런 쪽들 같은 경우에 지금 또 새 아파트가 많으니까 많이 올라가고 있고 양천 같은 경우에도 강남 재건축은 떨어지는데 목동 재건축은 이슈가 있으니까 또 올라가는 이런 양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혼조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투자 환경에 따라서 갈피를 바로 잡아야 되느냐 이거겠죠. 자, 그래서 자, 다주택자들 남길 것하고 버릴 것을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냉정하다라는 거는요. 자, 제가 그 보통 세미나 끝나고 나서 무료 상담도 제가 충분히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8.2 대책 때 9.13 대책 때 그때 파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후회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나 강남권 쪽 서울 중심권 안에 있는 거는 버리는 것에 대해 굉장히 냉정하게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또 버렸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오려면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상향 갈아타기는 언제나 좋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신중해야 된다는 게 12, 16 대책 이후에 매입을 하는 거는 내가 1가구 1주택 비과세택을 받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1년 이내에 팔아야 되고요. 내가 새로 산 거 1년 이내에 입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략이 가능할 때 움직이셔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또 대출 부분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지만 무주택자다. 다시 못 올 기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직진.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유가요. 2020 로또 분양이라고 해서 제가 큰 잔치가 열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서울의 일반 분양 물량이
2만 가구가 넘어선 게 지금 5년 이내 가장 많은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대부분이 다 로또 수준이죠. 네, 그래서 뭐 HUG 지금 뭐 그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또 6월 가까이 되면 또 뭐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분양가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기회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5년 안에 가장 최고의 물량을 쏟아내는 이 기회를 반드시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특히나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꽃피는 봄이 오면 단군 이래 최대 개발이라고 하는 둔촌주공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12,000세대가 되는데요. 이 안에서 무려 4,800가구 그러니까 거의 뭐 어마어마하죠. 거의 뭐 한 절반 가까운 물량이 일반 분양 물량으로 나옵니다. 보통 일반 분양 분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둔촌주공은 무조건 뭐 할 수 있다면 더더구나 지금 둔촌주공은요. 전용 면적 약 한 29제곱미터부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요 사이 그러니까 중소형들을 위주로 또 일반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분양가 규제까지 받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가 지금 강남권 쪽에 10월 쪽에 이제 가을이 오면 개포주공 1단지 지금 이쪽도 한 6,600가구 정도 되는데 그 안에 한 1,200가구나 공급이 됩니다. 여기에다 지금 수원 8달 엄청나게 뜨거운 요런 지역들 광명, 과천의 지식정보타운 이런 쪽 반드시 주목을 하고 움직이셔야 되겠습니다. 자, 로또 청약 위에서 세 가지 제가 체크를 해드릴 텐데요. 자, 2월부터는 청약이 한국감정원에서 청약홈으로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금융결제원의 아파트 투유에서 하셨잖아요. 자, 이제는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하셔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입주시 시세가 15억 넘으면 대출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체크하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자, 3월부터 수도권 투기 과열지구라든지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1순위 되려면 2년 거주하셔야 되니까 이 부분까지 체크하신다면 반드시 성공 투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